첫 번째 소식은요, 마라톤인데 어디서 누가 개최하는 마라톤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빨리. 힘들 때 우리 자국민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 돼서 힘든 걸만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김일성의 생일에 맞춰서 개최해왔던 마라톤이 지금 6년 만에 다시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보면은 많네요. 루마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46개국 200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200명 참여했다고 보는데요. 일종의 관광 코스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마라톤 대회 기록 경기인데 마라톤 대회는 그러려면은 세계에서 기록을 가진 유명한 선수들이 와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관광 코스인 거죠. 구색 맞추기로 관광 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 풀 코스도 그렇고 하프 코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북한 사람들이 다 1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은 안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게 어떤 면에서는 저걸 가지고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을 증진할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되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저게 상해 출발해서 5박 6일 가는데 한 324만 원이라 엄청난 돈이 든다는 비싸네요. 겁니다. 예. 가도 북한에 여행을 가면은 촬영의 자유가 있습니까? 예. 별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저게 외화벌이 수단도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기에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또 북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북한 내부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아마 어려운 거죠. 미국의 한 대학생이 북한 관광을 갔다가 결국 사망을 했던 사건, 오토 원비어 사건 잘 기억하시고 북한 여행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의외의 곳에서 근황이 알려졌는데 에릭 클랩튼 공연 보러 영국의 김정철이 떴었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 공사를 했었던 태영호 전 의원이 수행했던 장면이 바로 저 사진인데 역사과학 잡지, 북한의 역사학술지에 김정철이 기고를 했다고요.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라며 기고자 김정철인데 기고자 23명 중 유일하게 직책 소속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철이란 이름 되면 직책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의외의 역사 기고.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 전략센터장은요. 김정은 권력 장악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쟁 상대 아닌 형을 서서히 공개하려는 의도다. 김정철이 가문의 역사 기록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경 의원님, 더 이상 김정철이라는 자신의 친형은 자신의 어떤 이 권력의 도전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했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철 씨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아이 같아서 일찍부터 후계 구도에서는 밀렸다. 밀린 이런 그 형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백두혈통이다 보니까 어떤 역할이든지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이제 역사 과학이다라고 하면 이제 북한의 역사 과학, 그러니까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역사 과학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남보다 그래도 그 혈통 중에서 한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해서 죽인 김정은이 친형 김정철에 대해서는 서서히 근황을 드러내는 이유는 과연 뭘지도 궁금합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측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급발질 사고라 주장했었죠.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한번 보시죠.
1심 재판부는 급발진이 아닌 페달 조작의 문제다라며 7년 6개월형을 내렸는데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항소를 했고 이제 30일에 2심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그 본인들의 의지에 의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실제 급발진 사고로 오인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보면 본인이 가속 페달을 밟고도 아닌 것으로 순간 상황을 착각하는 경우가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이게 브레이크라고 착각하고 저렇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내는 소리일 가능성이 있고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EDR 운행 기록 장치 상에서 또 보면 그리고 실제 다른 어떤 증거에 의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블랙박스 영상은 지금 당시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보이기는 한데 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1심의 이 판단을 번복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심 재판부는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급발진,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동차의 어떤 이 가속이 아니라고 본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거 외에 다른 추가적인 증거로 1심 판단을 번복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급가속이라고 이 운전자는 느꼈지만 실제로 봤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경우도 왕왕 있다.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증거주의로 가려내는지가 좀 관건이겠군요. 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의대생입니다. 의대생들이 속속 수업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서울대는 5명을 제외한 본과생 전원 수업에 복귀했고요. 연세대는 등록 후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4학년 48명의 유급 통지서를 연세대학교는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죠. 고대는 지난주 2학년 60%에서 70%, 3, 4학년 30% 수업 복귀만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가 이제 유급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고대가 가장 복귀를 안 했어요. 고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대 지금 이제 본과생들은 다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예과생들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안 하는데 서울대나 연대에 비해서 고려대들이 본과생들도 등록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아마 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서울대나 연대 사례를 보면서 고대도 또 다른 형태로 변하리라고 봅니다. 후배들이시잖아요. 후배들 유급 안 돼야 될 텐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지점이 사실상 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정부가 완벽하게 이제 물러섰잖아요. 증원을 한 명도 하지 않겠다 내년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라는 이 국민적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의대 교수님이자 뭐 선배 교수님들이 입장을 오죽하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공의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의대생들은 도대체 왜 학교를 떠나느냐? 거기에 이제 학장들과 학교 총장들도 원칙대로 이제 유급 처리하겠다라고 밝히자 그제서야 지금 복귀하고 있는 사회적 시선도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귀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이제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놓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저는 뭐 의대 증원을 일괄적으로 2,000명 했던 부분들 그렇게 우리가 고집했어야 됐냐.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걸 꼭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우리가 고집스럽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의료계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뭐 그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단결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또 이제는 국민들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의료 인력들이란 게 의료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많이 이제 양보를 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그동안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은
국민들로부터 또 외면받게 될 거고요. 또 꿈을 가지고 지금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 가려고 의대 열풍이 불어서 간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게 의대를 갔는데 아니 이 등록도 안 하고 등록하고 수업도 안 해서 유급받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안 갔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좀 이제는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세 가지까지 짚어봤습니다.